국민TV 영상 나갑니다. 물결 속 짙은 푸름에 붉은 노을이 질 때 알몸이 된 저는 고등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주 4.3상 뭐예요? 아버지 때렸어요. 누구한테 배웠다? 저들 가슴에 칼날을 꽂고 해방의 땅 저리로 걸어가라고 해서 뒤에서 총 쏘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멀리서 할머니 데려가는 것도 다 보고 죽은 다음에 동네 사람인데 시체가 죽으면은 치워드린다고 해서 가서 어머니가 아마 눈물을 머금고 치웠나 봐요. 빛빛 함성이 울고 성산포 바위 틈새에 그대 외침 들려온다. 어찌 물러서랴 통일 조국 통일 만세 외침이 다 쓰러져 나가 잊지 못할 그대여. 그 세월호의 4.3 항쟁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게 너무나 막 냉정하게 역사적으로만 얘기했다고 막 섭섭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다시 진지하게 틀어드립니다. 4.3은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충돌과 갈등, 학살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7년, 길고 복잡한 4.3의 역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4.3은 잃어버린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4.3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을 쓴 시인 허영선 씨는 우리가 4.3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제주에서 허영선 시인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 4.3이 거의 반세기 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3을 몰라요. 국가 추념일이 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4.3을 많은 사람들, 대중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게 무슨 길이 있을까, 어떤 길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대중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4.3의 시작과 그리고 4.3의 현재 진행형, 앞으로 우리의 과제까지 담아내려고 쓴 책입니다. 저는 일단 이 섬에서 태어났고
섬밖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셈인데 제주도 사람들이라면요. 10명 중에 1명이 그 당시에 희생됐어요. 인구 30만에 3만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 바로 제주 4.3입니다. 가족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4.7년 3월 1일 4.3 사건이 도화선이 된 그 관덕정에서의 총성이 울릴 때 15살 소년이 처음 어린아이로서는 최초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저희의 숙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할머니가 아주 그날 태연히 구경을 간다고 나갔던 아이가 가만히 덮여서 온 시신을 보고 까무러쳤겠죠. 그러면서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 백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비석, 하얀 비석이 누워 있어요. 언젠가 이 비석을 이렇게 세우리라, 여기에 정명을 세우리라라고 합니다. 이 비는 이름을 짓지 못한 비예요. 백비.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안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지금은 4.3 국가추념일까지 왔지만서도 지금도 추가 진상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면서 좀 더 실체적으로 그 사건의 진실에 더 이제 가까이 가면서 이것을 정리해내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규명이 다 되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낼 때쯤이면 우리는 하나의 정명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바른 이름을 하나 세워야죠. 항쟁을 할 것인가, 사건을 할 것인가. 제주도 하여튼 순위 삼촌 이후에부터도 30년 만에 나온 순위 삼촌, 그 이후부터도 계속되는 진실투쟁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진실투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끌어와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 희생자, 이게 4.3 희생자 추념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4.3의 대단한 승리고 진실투쟁의 승리라고 봐요. 그 재단에 거기에 그 4.3 위패봉안실, 그러니까 4.3 공원 내에 위패봉안실이 있어요. 14,000여 명 정도의 그 위패들이 봉안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좌냐우냐 몰랐던 사람들, 뭐 조금 알던 사람들, 뭐 다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거기에 위패들을 거기에 진설을 할 때는요, 이미 그 정부에서 4.3 특별법이 다 제정이 되었고 그 특별법에 다 근간을 둬서 심사를 다 거쳐서 거기에 봉안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특별법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흔들기가 다시 돼서는 저는 그 법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추념일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국가가 만들면 누굽니까? 국가의 원수는, 국가의 그야말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면,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바란다면, 그렇게 한번 대통령이 참석을 그렇게 열망한다면 참석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4.3 국가 추념일에 안 온 거잖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예.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67주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전체 제주 인구의 10분의 1가량이 사망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쟁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족들과 야당, 심지어 여당의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지은 기자가 4.3 추념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4.3 평화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4.3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작년 국가추념일로 공식 지정된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추념식은 4.3 유족과 제주도민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정부 인사를 대표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했고 정치권에서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추념식이 제주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관심이 모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추념식을 국가 차원의 위령제로 격상했지만 정작 취임 후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3년엔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하는 남북 대치 상황을 불참 사유로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유럽 순방 직후인 점을 강조하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도 박 대통령 참석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여는 역사적 단초라며 참석을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4.3 추념식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아예 박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장한 4.3 희생자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박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화해와 상생, 국민통합이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며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위패봉원서 방명록에는 4.3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선 전후의 행보가 달라진 셈입니다. 국가 추념일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바란다면, 그렇게 한번 대통령의 참석을 그렇게 열망한다면 참석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으로 보수단체의 4.3 흔들기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호국 안보 세미나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4.3 사건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규정짓는 것이나 대한민국 건국 저지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한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4.3 평화상을 수상한 김석범 작가를 대한민국의 건국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의 이 같은 4.3 흔들기가 계속되면 결국 어렵게 제정된 4.3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동안 이뤄온 진상규명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은, 당시 위패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성지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도를 추념식에 안 갔다는 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선거 전에는 그 4.3 항쟁 희생자들을 위로한다는 둥 이렇게 해놓고 선거 끝나니까 쌩 깠다는 거죠. 선거 전후가 다른 여자라는 거야. 그게 키포인트죠. 세월호 문제 때도 그랬어요. 작년에 지방선거 전에는 울고 불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최후의 한 사람까지 억울하지 않게 다 해결하겠다. 국가 안전 보장의 날로 삼고 어쩌고 저쩌고 세월호의 모든 유족의 그 서름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뻥까놓고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 세월호 특별법도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둥. 그래서 말이 달라졌잖아.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그랬잖아요. 선거 전에는 막 국민들을 향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죠. 한 번만 봐달라 그랬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절을 해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유가족들한테 막말하면서 나가라 그랬잖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선거 전후가 다르다는 거야. 자, 여러분.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학적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고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검토하자.
검토하겠다 그랬어. 검토. 인양하자 그랬어요. 어제. 여러분 한번 어제 박근혜 말 찾아봐봐. 박근혜가 세월호 인양하겠다는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검토하겠다 했어.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4월 말까지. 지금 정부에서 4월 말까지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거야. 왜? 4월 29일 재보선 끝난 다음에 검토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려고? 그러려고? 예. 적극 검토해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오늘 물타기를 했죠.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발언 찬성한다. 박근혜는 인양한다고 한 적 없어. 인양을 검토한다 그랬지. 그런데 모든 언론이 마치 박근혜가 세월호 인양하기로 한 것처럼 인양을 결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 검토한다는 거야, 검토. 예. 뭐요? 과학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 선거 때까지 검토하고 선거 끝나면 쌩깐다는 얘기지. 안 그래? 지금 4월 말까지 검토한다는 이유가 그거야. 4월 29일에 재보선이 있어. 그게 이제 그 통진당 해산해가지고 통진당 의원들 자리 그거하고 또 무슨 의원 자격 박탈당한 그 자리를 네 자리를 재보선 선거를 하는 거야. 그 선거에 그 한 표라도 얻으려고 지금 뭐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한다 그랬어. 근데 새누리당에서 막 세월호 인양할 것처럼 막 물타기해서 국민들 또 속이는 거야. 국민이 맨날 속아 넘어가니까. 국민을 아주 등신으로 하는 거죠. 그죠? 선거 전이랑 후가 정말 달라. 그러면서 뒤로는 뭐 했어요? 세월호 유가족한테 뭐 보상금을 배상금을 받는 대신에 그 뭐 이의 요구하지 마라. 뭐 진상규명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각서 쓰라 그랬다며? 무슨 각서를 쓰라 그런 거야? 세월호 유가족한테 각서를 써라.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 혹시 그 자료실에 올라와 있나? 없네. 기사로는 있던데 함께 읽는 뉴스를 볼게요. 세월호 유족에게 포기각서 요구.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 제기를 않겠다고 서약해야 된다. 잠깐만. 그게 이 뉴스 잠깐만 같은 내용이에요? 정부 세월호 유족에게 포기각서 요구. 배상금 받으면 국가에 이의제기 않겠다고 서약해야.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국가 상대 배상 포기각서를 요구해 유가족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 정부가 관주도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이어 유가족에게 포기각서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면피해만 급급한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보상 신청 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16조에 배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모인 일반인 유족들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소형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으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수준에 준하는 1억 원만을 배정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극한 무능을 드러내며 우왕좌왕을 거듭한 사이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나이 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장당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국민들에게 우리 책임은 없다는 정부의 발뺌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어서 유족과 국민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자, 오늘도 우리 댓글원들이 열심히 들어와갖고 외치고 있어요. 교통사고인데 무슨 그렇게 국가에서 일반인보다 배 보상을 많이 해주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교통사고를 갖고 이렇게 난리들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세월호는 교통사고일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트럭을 들이받고 그 운전자가 사망을 했어.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앞에 트럭이 서 있는데 왜 전속력으로 달렸을까? 그래서 그 차를 분해해 보니까 브레이크 벨트를 누구가 날카로운 가위로 자른 흔적이 발견이 됐어. 자, 이 사건은 교통사고일까요? 살인사건일까요? 요거 살인사건이죠.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 벨트를 잘라서 브레이크 작동을 못하게 막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살인사건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세월호에 누가 뭘 고장냈다는 얘기냐?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예요. 자, 세월호라는 배가 왜 그날 출항을 했느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인 여객선이 만들어져서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20년이 지나면 배가 막 낡고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이명박이 민간인 이 여객선을 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 그래서 이 낡은 배 세월호가 우리나라에서 운행 허가를 받게 돼요. 이게 18년이 된 배라서 2년밖에 운항 안 하면 그걸 사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30년 동안 운항이 되니까 12년 동안 돌려먹을 수 있다 해서 배를 사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명박이 왜 20년만 운행할 수 있는 배를 30년으로 연장해줬냐? 그거 조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원래 우리나라 배에는 선장이 배를 출항하기 전에 이게 뭐 고박이라는 게 고정결박이야. 그 화물들이 제대로 물려 있는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선장이 확인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 선사가 무슨 고소를 당해도 선장은 책임질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박근혜가 즉 선장의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선장들이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출항해도 되게 법을 바꿔버린 거야. 왜 그랬나? 요거 박근혜 책임이죠. 세 번째, 이명박이 운하를 만들겠다고, 대운하 만든다고 개쇼를 하면서 아이들더러 여객선을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고 교육부를 통해서 지침을 내렸어. 애들은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했어요. 비행기하고 배하고 구분을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안 났어. 애들은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했는데 억지로 교육부에서 배 타고 가라고 강요를 한 거야. 그래서 그 고장난 배를 타고 애들이 출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는 정상이 아니었어. 출항하기 2주일 전에 조타기가 고장났다는 수리 신청서가 접수는 됐는데 수리했다라는 확답서가 없어. 즉 운행 당시에 조타기, 즉 배 핸들이 고장난 상태에서 출항했다라는 거야. 그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문제야. 그 다음에 이 배는 국정원이 왠지 모르게 관리하는 배였어. 뭘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모든 승객을 바깥으로 구명정을 가지고 대피하라고, 구명조끼를 들고 대피하라고 원래 모든 나라에서 선박의 안전조치로 그렇게 교육을 해. 그런데 이 세월호는 기울기 시작했는데 소위 사무직 직원들이 학생들더러 움직이지 마라, 승객들더러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게 문제야. 왜 그랬냐고. 국정원이 관리하는 그 사무직 직원들이 왜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냐고. 그게 지금까지 문제야.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애들은 다 살았어. 안내 멘트를 무시하고 바깥으로 뛰어나온 애들은 살았는데 그 사무직 직원들의 멘트를 듣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만 죽은 거야. 요거는 기본적인 선박에 운항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마이크 잡고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여직원은
기소당하지 않았어. 그때 맨 처음 선실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여직원은 지금 감옥에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죽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죽은 건데,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여직원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아.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날 그 배에 탄 선원들이 대부분 한 달이 안 된 애들이야. 어떤 사람은 그날 배를 처음 탔어. 배를 처음 탔는데 계약서도 안 썼어. 선원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한 번 타본 거야. 한 번 타서 일을 해보고 일을 잘하면 3일 뒤에 계약서를 쓰기로 한 임시선원. 그 사람도 지금 징역 7년형을 받았어. 단지 선원이란 이유만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배가 기울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해군 함정이 가서 선장과 선원들만 싹 구출해갖고 사라져버렸어. 구조정 그거 하나 갔는데. 그 다음에 그 선장을 해경이 따로 데리고 가서 잤어. 그 다음에 이 승무원들하고 이제 선장하고 이제 달리 대우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날 당일 아침 11시 그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도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11시경에 그게 처음 알려졌어.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 다음에 11시 반에 우리 방 채팅창에 선장과 승무원들만 탈출했다죠? 그런 채팅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 11시 반이면요, 세월호에서 구조된 사람이 아직 팽목항으로 오지 못했고, 세월호에서 글을 쓰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인터넷 접속했던 사람들이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승무원들만 탈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구조한 사람들 말고 몰랐다는 거야. 선장과 승무원만 구조한 사람들만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거 알았지, 다른 일반 승객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설사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은 그 시간에 인터넷 접속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방 채팅창에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언론이 선장이 여기서 돈을 말렸다. 선장은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말릴 일도 없었어. 그런데 모든 병원에서 그 물에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까? 밝혀지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 배는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배인데, 만들어진 원형이, 이 배가 굉장히 좀 골 때리는 배야. 원래 배는 이렇게 이런 모양,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어 있는 배야. 근데 세월호는 이렇게 뾰족한 배야. 그래서 균형이 잡기가 어려운 배예요. 그래서 이 배는 균형점이 굉장히 민감한 배인데, 이 배를 이 세월호 선사가 막 위에다가 선실을 더 지었어. 자, 그러면 간신히 서 있는 애를 위에다 뭘 얹으면 어떻게 돼? 더 쓰러지겠지. 얘는 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배로 잘못 고친 거야. 그런데 이 잘못 고쳐진 배를 한국선급이라는 회사에서 제대로 고쳤다라고 허가를 내줬어. 그럼 한국선급이 누구냐? 박정희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모든 배에 운항 허가를 내주는 회사야. 그런데 이 배가 이렇게 꼬물이고 잘못 고쳐졌는데 한 명이 그냥 돈 받고 써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어디까지 개입해서 이 고물배, 잘못 고쳐진 고물배를 허락했는가? 이것도 조사가 아직 안 됐어.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명박의 30년 연장, 박근혜의 안전점검 의무규정 없애기, 그 다음에 국정원이 관리했던 그 배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다 죽도록 왜 그랬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한국선급이라는 데에서 그 배가 잘못 고쳐졌는데 운항허가를 내준 이유가 뭔지가 밝혀지지가 않았고, 또 배가 이제 뒤집어졌어. 막 가라앉고 있는데 각 전국에서 막 다이버들이 온 거야. 자원봉사 하겠다. 들어가서 애들을 구해보겠다. 그런데 해경이 철저히 그 민간인 다이버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 왜 그랬냐? 순환구호법이라는 괴물법이 있는데, 이 법이 뭐냐면 민간인 단체의 한 회사가 만약에 침몰한 배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언딘이라는 회사가 이 세월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배를 인양 우선권을 갖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인양하는 비용이 몇천억이 나오니까 그 돈을 벌 속셈으로 언딘이라는 회사가 달려들었어.
근데 그 언딘 말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그 세월호에 접근을 못하게 해경이 막은 거야. 그러면 이 골 때리는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 선주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여객선을 갖고 있는 선주들이 국회의원들을 해외에 외유를 보내주고, 그걸 무려 새누리당 어떤 국회의원 5번, 6번을 갔다 왔어. 가가지고 초호와 대접을 받고 온 거야.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그 그지 같은 법을 만든 거야. 그 법을 만들 때 개입했던 의원들이 누군지,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조사가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배가 일단 가라앉았잖아?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게 7시부터야. 7시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대한민국의 구조를 담당한 해경도, 뭐 경찰도, 해군도, 소방대도 누구도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냐? 중앙정부에서 구조 지시가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내려.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는 VIP 박근혜 지시가 10시 반에 전달이 돼. 10시 28분에 배가 완전히 침몰됐는데. 마치 침몰되길 기다린 것처럼 왜 10시 반까지 대통령은 전원 구조하라는 지시를 안 했는지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 그리고 그 10시 반부터 7시간 동안 박근혜 행적이 없어. 그러다 7시간 뒤에 나타나서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어려운가요? 이런 뻘소리 해갖고 온 국민이 뒤집어졌어. 그리고 그 7시간 동안 중앙정부는 뭐 했냐면 전원 구조했다고 거짓말을 전국에 보도했고, 그 다음에 300몇 명을 구조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생존자 숫자가 한 달 동안 4번인가 5번이 바뀌어. 실종자 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생존자 숫자가 틀렸다는 얘기는 뭐야? 생존한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정부가 못했다는 얘기야. 이게 세월호 사건이야. 이걸 단순 교통사고에 정부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한 새끼들은 걔한테 엄마 그래야 되는 애들이죠. 가서 개젖을 빨아야 될 애들이야. 이걸 가지고 이 세월호가 교통사고라고 얘기한 새끼들은 가서 개젖 빨아먹어야 돼. 사람의 젖을 빠는 새끼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교통사고야, 진짜 이 시벌놈들아.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세월호를 인양하는 게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위험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까봐 구조를 하지 말아야 되면 소방대원 없애야지. 1년에 소방대원이 불 끌어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희생자를 구하기 위해서 생존자 구하러 들어가다가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이 죽는데, 구조하다가 사람이 죽는 게 두려우면, 진상조사를 하다가 죽는 게 두려우면 경찰도 없애고 소방대원도 없애야지. 경찰하고 소방대원이 위험한 일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어. 위험해서 건질 수가 없어? 개소리지. 가서 개젖을 빨아야 돼. 내 말이 맞아 틀려? 위험해서 못 건진다니. 국민 300명이 죽었어. 국민 300명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이 배를 쪼개서 건지겠대. 쪼개서 건지면서 증거 인멸하려고? 이 배를 쪼개서 조각조각 건지겠다는 거야. 쪼개면서 쪼갠다는 명목으로 증거 인멸하려고.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습니까? 위험해서 건질 수 없다. 그럼 소방대원 없애야지. 소방대원이 불 끄는 위험한 일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는데. 아, 그래서 박근혜가 저기 해경을 없앤다 뭐 이런 건가? 위험해서 구조를 못하고 사건 진상조사를 못하면 경찰도 없애야지.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잡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핑계죠. 내 말이 맞아 틀려? 위험해서 사람이 다칠까봐 세월호를 인양 못하겠다. 그 얘기는 소방대원 경찰 없애란 말과 똑같다. 이건 죄 없는 국민 304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야. 이걸 위험해서 안 된다? 개소리지. 개젖 빨아야지. 와, 내 말이 맞지? 자, 망치분 말에 동의한 사람 엄지손가락. 세월호 지겹다. 그만해. 벌써 1년 지났어. 야, 그러면 천안함은 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추모제 하냐?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해?
한국 전쟁은 지금 70년이지 6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추념해. 1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라? 한국 전쟁도 천안함도 죄 없는 한국 국민이 희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거야. 어? 네 앞가림이나 잘해. 망치부인 추천합시다녀라. 추천이나 해. 욕하지 말고. 그 왜 추천합시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지랄이세요. 예. 저기 우리 시청자들 다 추천했으니까 추천합시다 하면서 욕하지 말어. 그래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세월호는 선원들의 잘못이다. 예. 세월호는 선원들의 잘못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 NBC라는 방송사가 있어요. 미국의 NBC라는 방송사에서 그 선원들의 인터뷰를 내보냈어. 우리나라는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선원들이 왜 탈출했대요? 왜 탈출했대? 상부의 지시로. 누가 지시했을까? N. 네이션. N. 미국의 NBC 방송에 의하면 세월호 그 선원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갔어.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에 왜 그때 떠났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그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런 거는 또, 자, 여러분, 그 NBC 방송 보도 내용 좀 갖고 오세요. 예. 또 보여달래. 못 믿는 우리 집 어린 것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우리가 그럼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NBC. 미국의 NBC 보도이고, 그 다음에 세월호 선원. 지시받고 탈출. 뉴스. 여기 저기 뭐야 나오네요. 미국의 NBC 세월호 선원 승객 두고 탈출 명령 받았다. 이투데이 이런 데서도 실었어. 예. 이게 미국의 NBC라는 방송사에서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을 두고 탈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예. 이거 우리나라 이투데이에서도 보도했어. 예. 그 다음에 또 있을 텐데. 그때 우리 고발뉴스에서 제일 먼저 받았나? 탈출 명령 받았다. 여러 개에서 다뤘네요. 예. 탈출, 승객 두고 탈출하라고 명령 받았다. 여비고님,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 건이 나왔어요. 여러 건. 그렇게 말을 넣어놓고 검색해봐봐. 예. 미국의 NBC 특파원 세월호 초동 대응 실패 결국 정부 책임이다. 야, 미국의 NBC가 좌파인가봐. 그죠? 예, 미국의 NBC 방송사가 종북 세력인가봐요. 그죠? 예. 자, 33년간 시리아 내전과 베네수엘라 시위, 크림반도 침공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등 세계 재난 현장을 누벼온 미국의 NBC 방송의 빌 릴리 수석 특파원이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 명백한 인재라며 한국 정부는 반드시 이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종북 좌파들을 봤나? 그는 생방송 고발 뉴스를 통해 최초 공개된 단원고 2학년 8반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침몰 직전 사진을 제공받기 위해 팽목한 고발 뉴스 취재 천막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자, 그 다음에 그 MBC 보도 내용이요. 예, 요거는 지금 MBC 기자가 MBC 수석 특파원이 이거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MBC 방송된 내용, 예, 방송된 내용 좀 찾아봐 주세요. 예, 미국의 NBC 그러니까 케이블 TV에서 케이블인가 무슨 지상파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기자 인터뷰 말고
요거 말고 NBC 보도에서 왜 직접 세월호 그 승무원들 그 영상 지금 안 나와요? 그 못 찾아? 세월호 그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여자 앵커가 얘기한 장면이 있어. 그 상부의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멘트가 정확히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 수석특파원의 인터뷰 내용이고, 하여튼 이거라도 당분간 봅시다. 이 빌릴리 기자는 이상호 기자와 대담해서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과 세월호 침몰이 아주 비슷하게 발생했다. 둘 다 대단히 미스테리 같은 사건이다. 둘 다 사람의 실수가 원인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승객들을 배에서 구출한 초동 구제가 문제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한 민간 군안업체의 전권 위임한 것을 두고는 민간업체를 고용하는 것은 정부에 달려있지만 최대한 빠르고 많이 구조하는 것도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며 민간업체가 구조에 실패하면 정부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도박에 비유하며 B, C, D 업체를 무시하고 A 업체를 선택해 구조하는 데 실패했다면 정부의 이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바로 국민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거가 다가오고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면 정부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전했다. 빌 릴리 기자는 대형 재난 사고를 대하는 언론의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예. 그러면서 이건 이제 그 개인 인터뷰이고요. 네. 요게 그 내용인가요? 잠깐만요. 다잉투님, 이 내용이 그 뉴스예요? 다잉투님, 예,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요구한 그 NBC에서 보도했던 그 장면입니까? 그거 뭐지? 그거 아니죠. 네, 어째 모르는 사람이 올릴 때는 올릴 때는 그 수상한 거야. 맞아요? 잠깐만. 이게 또 혹시 또 개소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맞네. 오케이. 땡큐. 예. 감사합니다. 예. 미안해요. 다행투님 감사합니다. 영어 능력자였어. 예.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이야. 사우스 코리아 페리 디세스터가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 분명히 보도한 내용. 자, 여기 봐봐. NBC 뉴스다. NBC 뉴스. 예. 사우스 코리아 페리 크루 we were ordered to abandon sinking ship. 요 말을 한번 해석해 봐봐. 다행투님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야. 사우스 코리아 이 침몰한 여객선에 이 승무원들이 우리는 ordered 지시받았다. we were ordered to abandon sinking ship. 완벽하잖아. 내가 반기문식 영어를 구사하는 내가 이제 오바마식 영어하고 반기문식 영어 중에서 오바마보다 반기문이 더 넓게 영향력이 있잖아. 반기문식 영어? 예. 뭔 말이야 이거? 지시를 받았다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댓글원들은 이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부분만 계속 강조했잖아. 지시받고 배를 탈출했다니까?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되겠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월호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런 미친놈들을 만나. 예. 이거 CBS 이건 뭐예요? CBS 기사하는 내용은 뭐지? 예. 막 우리 능력자들이 막 영어 기사를 막 갖고 오고 있어요. 예. And this morning, a crew member from that capsized ferry off South Korea says the crew was ordered to abandon the sinking ship. The death toll from last week's disaster now stands at 171. More than 130 are missing. Today, for the first time, relatives. 이게 또 이제 그 여자 앵커가 했던 이야기를 또 우리 능력자가 찾아왔어요. 네. 자, 우리가 영어는 좀 짧지만, listen carefully. 예, listen carefully.
그 집중해서 들어봐. And this morning, a crew member from that capsized ferry off South Korea says the crew was ordered to abandon the sinking ship. 여기까지 나오지. 중요한 단어 다 나왔어. 오늘 아침 어쩌고 저쩌고 사우스 코리아 나오고 페리 그 저기 싱킹 쉽에서 오더드 중요한 얘기 다 나왔어. 그지? 뭐 이 정도면 우리 완벽한 그 저기 히어링이야. And this morning, a crew member from that capsized ferry off South Korea says the crew was ordered to abandon the sinking ship. The death toll from last week's disaster now stands at 171. More than 130 are missing. Today, for the first time, relatives of the missing were taken on a boat to the site of the accident. Reports say bodies found in recent days had broken fingers. It appears the victims desperately tried to climb walls or floors to escape. 요 뒷부분은 차마 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발견된 시신에 대한 이야기야. 발견된 시신의 손가락들이 이렇게 부러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악착같이 탈출하려고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브로큰 핑거. 내가 딱 한마디 알아들었어. 나머지는 모르겠고 브로큰 핑거. 그 얘기야.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네. 좌우지간 그래서 이게 지금 세월호 선원과 선장에게로 몰아갈 문제가 아니다. 예. 지금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책임으로 몰아간 새끼들 이거 정말 개접 빨아야 돼. 야, 지시를 받고 탈출한 애들. 거기다 세월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수습으로 견습으로 탄 애들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왜 책임을 져야 되냐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7년형을 받고 있는 그 승무원은 탈출했다가 돌아가서 애들을 구조하는데 투입됐어. 애들을 구조를 같이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구조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안 남았고 구조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은 승무원이 있어. 그 승무원 어떻게 됐을까요? 5년형 받았어. 배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애들을 구조하는 일을 같이 이 승무원 5명이 돌아가갖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5명 중에 영상에 선명하게 구조한 작업이 찍힌 승무원도 5년형 받고 그날 처음으로 배를 탄 수습선원도 7년형을 받았어. 가서 같이 구조 활동을 했는데 영상 자료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배에다 애들 강제로 태워가지고 고물배를 엉망으로 고친 걸 허가하고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은 다 따로 있는데 왜 선원들한테 지시받고 탈출한 선원들한테 책임을 물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호 이야기, 오늘의 세월호 이야기, 세월호가 교통사고다. 뭐, 임마? 교통사고,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장난 차를 일부러 고장냈다면, 이건 살인사건이지. 고장난 차를 알려주지 않고 태웠다면, 그것도 살인사건이야. 분명한 살인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얘기하는 건 개젖을 빨아야 될 놈들이야.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떡해. 자, 어저께 우리가 그 충암고등학교 교감이 아이들을 모욕 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몇 명 애들이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막 주장했어. 그런데 그 뉴스를 그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걸 본 충암고 선배들이 충암고 후배들한테 카톡을 돌렸어. 그래갖고 충암고 후배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애들이 사실이라고 카톡으로 인증한 거 그걸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어제 그 충암고 교감이 애들 앞에서 모욕 준 거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자기가 충암고 학생이라면서 어떤 애가 막 글을 올린 거야. 그런데 그 애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실제로 충암고 학생들이 우리가 그걸 봤다. 그런 애들이 카톡으로 이 사람한테 인증한 거를 보내왔어요. 그 충암고 사태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거 그 거짓말한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예.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애가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서 이 도의원 문자. 와,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도의원이 문자 보낼 돈 아껴서 급식비 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학부모가 그 경남 도의원한테 어떻게 무상급식을 선거 때는 하겠다 그래 놓고 안 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항의를 했나 봐. 그때 그 경남도 도의원이 그 문자 보낼 돈 아껴서 급식비 내라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떡하니 갔다 왔다는 그 돈 토해놔라. 예,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경남 지역에서 그 홍준표만 주민 소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도 같이 한대. 도의원도 같이 소환 준비를 한대요. 경남 도민 여러분. 예,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사실 이 차별급식 반대운동, 예, 이 의무급식, 무상급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의무급식 지키기 운동, 나는 차별급식 반대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네 가난을 증명해라. 그래서 가난한 아이에게 차별적으로 급식비를 안 받는 그 차별급식 반대운동을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 이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세월호 이 추모 분위기 속에서 이 경남 지역의 투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이거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한 문제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와 이 무상급식 폐지 반대, 의무급식 쟁취, 차별급식 반대운동, 요게 다 같은 얘기인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두 가지 숙제예요. 매일매일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 잊지 마세요. 예. 다음 이야기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외교야. 이명박 자원외교. 이명박이 지금 좋아 죽는다잖아. 세월호 전국에 아주 신난다는 거야. 왜? 자기에 대해서 자원외교 뉴스가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 흐뭇해하고 있대. 예. 자, 여러분,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에 자원외교, 산업자원부하고 관계가 없어서 자원외교의 회의에 나간 적이 없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명박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으면 문재인도 나와라고 하도 지랄하니까 문재인이 나가겠다 그랬어. 문재인이 그래 내가 증인 나갈 테니까 이명박도 나와라 그랬어. 그랬더니만 권성동이가 문재인과 이명박은 급이 다르다고 문재인만 나가고 이명박은 나오면 안 된대. 이것들이 진짜 지금 자원외교 예. 지금 이 자원외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이 지금 죄를 저질렀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또 증거 뉴스를 봐야 돼. 자원외교 망친 범인은 노무현이 아닌 이명박, 감사원 뒤늦게 고백. 이 뉴스 다른 보도에서 나온 거 있으면 좀 같이 보여주실래요?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비리와 실패를 노무현에게 뒤집어 씌우며 자원비리 국정조사까지 방해 공작을 하는 등 이명박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 때 27조를 투자한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사가 앞으로 34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마저 불투명하다고 밝혀 요 내용을 가지고 그 감사원이 밝힌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요게 감사원의 발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서울의 소리가 듣보잡이다 막 그러면서 또 시비 걸까봐 여기 나와있네. 감사원 자원외교 실패 주범은 노무현 아닌 이명박. 자원 3사 이명박 때 27조 투자. 추가로 34조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파산 직전이다.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즉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의 자원공사가 200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31조 4천억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27조 원은 이명박 정권 때 투자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앞으로도 34조 3천억 원의 그러니까 34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판이어서 자원 3사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예. 뭐 김영환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제 밝힌 얘기야.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쉬쉬하다가 큰일 난다. 솔직하게 가자.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내며 자원외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후 감사원이 구체적인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자원외교가 노무현 잘못이라고 막 새누리당에서 물타기를 했잖아. 그런데 감사원이 밝힌 거야. 90%가 이명박이 저지른 일이다. 앞으로 34조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감사원이 실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명박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더니 권성동이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명박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으면 문재인이 나와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는 그때 산업자원부 소속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회의 테이블에 자원외교를 논의한 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와라면 나갈 테니까 이명박도 나와라 그랬더니 문재인과 이명박은 급이 다르다. 문재인과 이명박은 급이 다르다 그러면서 문재인만 나오고 이명박은 안 부르겠다고 지금 새누리당이 또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새누리당 문 나선데도 MB 출석은 안 돼. 거부. 김무성, 유승민은 정치공세다. 권성동은 비서실장, 대통령 체급이 맞냐? 뭐 이러면서 버티고 있대.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왜 이러실까? 전직 대통령 검찰에서 조사도 했던 나라가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조사할 수 없다니.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누명 씌워가지고 그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 생중계도 한 나라에서 이게 뭔 얘기야. 이명박 때 노무현 조사한 거 기억 안 나? 이명박 때 노무현 조사한 거 기억 안 나? 전두환도 탈탈 털었잖아 박근혜가. 근데 왜 이명박만 안 돼? 이명박만 왜 안 돼? 김영삼 때 전두환 노태우도 털었어. 전직 대통령을 조사 못한다는 원칙이 어딨어. 죄를 졌으면 처벌받고 조사를 받아야지. 예. 아유 개접 빨아야 될 놈들이 너무 많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5시 8분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자율화 문제. 이거 내일 하자. 예. 자 이제 5시 8분. 오늘은 이 망치부인에게 들어온 이상한 접근. 이거에 대해서 성토하고 고발하느라고 1시간 반을 보내서 1시간 반밖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못했지만 오늘 뉴스는 이 정도예요. 그 경남의 망치부인이 차별급식 반대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4월 1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창원 정우상가,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는 진해 경화역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김광진 의원이 인터뷰를 하러 초청 수다방으로 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망치부인이 시청광장에 4,160개의 촛불을 만들러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도 망치부인이 국민추모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청광장에 있을 거니까 4,160개 촛불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18일날 망치부인 보러 오세요. 그 다음 이 4월 3일 4.3 항쟁의 진실. 그러니까 4.3의 명칭이 뭐냐? 4.3 사태냐? 4.3 사건이냐? 4.3 항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부터 밝혀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전에는 희생자와 추모자를 위로한다고 글을 써놓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쌩 까고 있는 문제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선거 4월 말까지 검토만 한다 그랬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선거 끝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거 끝나고 없던 일로 할 마음이 없으면 선거 전에 인양을 결정하라고. 이미 아까 막 올라왔던 기사들 중에 있었는데, 이미 전문가들이 세월호 인양 가능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100% 확신한다 그래. 뭘 더 기다리는 거야? 과학적 검토 끝났는데 뭘 기다려? 왜 4월 말까지 기다려? 이미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우리나라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영국의 전문기관도 와서 인양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왜 4월 말까지 시간을 끄냐고.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 여론 77%에서 64%가 인양하래. 국민 여론 64에서 77%가 인양해라. 외국의 전문가, 국내 전문가가 다 인양할 수 있다는데 왜 4월 말까지 인양을 검토해? 4월 선거 끝난 다음에 인양 검토 없던 일로 하려고? 선거 전후가 다른 박근혜의 그 버릇,
그거 못 고치는 거지. 선거 전에는 인양할 것처럼 그렇게 말장난하고 또 선거 끝나면 쌩깔나고 제주도에 그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선거 전에 약속하고 선거 끝나고 쌩까한 것처럼 작년 지방선거 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얘기해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온갖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처럼 또 4월 재보선 앞두고 4월 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만 하겠다. 당연히 의심이 들어. 2번 거짓말하면 세 번째 안 믿는 거야.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몰라? 박근혜가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고 싶으면 4월 재보선 전에 인양 결정을 하세요. 인양 결정 발표를 해. 박근혜가 정말 양치기 소년이 아니면 다음 주든 이번 주든 4월 16일에 맞춰서 세월호 인양하겠다고 약속하면 되겠네. 그럼 온 국민이 박근혜에게 지지율을 빡 밀어주겠네. 난 박근혜 지지율 올라가도 좋아. 뭐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겨도 좋아. 인양 발표해. 근데 인양 안 하면 그땐 국민들이 청와대로 쳐들어가도 난 안 말릴 거야. 국민들이 청와대에 폭탄 던져도 난 안 말려. 인양 발표하고 지지율 상승해봐. 자, 그리고 이 친구들 앞에서 모욕 준 충암고의 교감 이야기 허위사실이라고 물타기 한 놈 까불지 마라.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나도 증인 나갈 테니까 이명박 너도 나와라. 그랬더니 급이 달라?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무고한 그렇지. 근데 정확히 따지면 말은 맞아. 급은 달라. 죄 없는 자와 죄 있는 자. 죄 없는 문재인과 죄 있는 이명박 급은 달라. 좌우지간 이명박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야. 자, 여기까지.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증인과 범인. 그렇지. 증인과 범인으로 그 급이 다르다라는 말이 맞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잠깐만. 지금까지 현재까지 몇 분이 신청하셨을까요? 예. 283분의 참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 일 너무 느리다. 자, 여러분, 세월호 기네스북을 검색해 주세요. 세월호 기네스북을 검색해 주시고요. 예. 세월호 그 금요일 날 4월 17일 4월 17일 그날 우리 망치부인이랑 가까이에서 혹시 또 나라에 암살범이 올지도 몰라. 가까이에서 망치부인과 아주 밀착해서 그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그 행사니까 여러분들 꼭 참가하셔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이 7시부터 8시 반이야. 늦어도 7시까지 오셔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꼭 오셔서 거기서 망치부인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세월호의 슬픔 잊지 않도록 그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세월호 기네스북 검색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그 QR코드를 보내신 분들 그분들만 따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망치부인이 너무나 과민한 건지 제 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망치부인을 사랑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망치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그 걱정해서 잔소리 하시는 분 잔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를 걱정하셔서 잔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잔소리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건 뭐지? 예. 그 입금 영수증을 보내신 님 알았습니다. 예. 또 망부님 진해 방문하시고 대저 유채꽃 구경하세요? 장관입니다. 유채꽃 구경할 시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QR코드를 보내신 3376님 감사합니다. 예, 또 신청했어요. QR코드 보내신 5067님 텔레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화통화 15분 동안 받겠습니다. 예, 망치부인의 오늘 방송 시청 소감도 좋고요. 예, 혹시 제가 전해드린 얘기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하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거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세월호 기네스북을 검색해 주세요. 세월호 기네스북. 예,
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뭐, 세월호 주제인데, 지금 대부분 입장이라서 뭐, 큰, 그건 없어서 의견은 없고요. 네. 선거에 대해서 작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사실 수개표 하신 분들 때문에 선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요? 수개표 하신 분들 덕분에 그 선거에 얘기는 하지 대해서 마세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 죄송합니다. 예, 그 수개표 이야기 하시는 분은요. 예, 제가 수개표 얘기하시는 분은 블랙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스팸 처리하고, 예, 스팸 처리하고, 네, 자. 다음 전화를 받습니다. 예. 수개표 이야기 언급하시면 바로 끊어요. 네. 자, 전화하실 분 전화 주세요. 예. 수개표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전화 끊어요. 네. 자, 전화하실 분 전화 주세요. 예. 지금 망치 부인이 왜 수개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지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신청했다고 지금 계속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전화 좀 다른 걸로 바꾸고 바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려요. 조금 아깝게 더 잘 들렸어요. 그게 더 이제 잘 들리세요? 됐다. 예, 잘 들려요. 예, 말씀하세요. 네네네. 예. 본인 소개.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어디 사는? 이고요. 서울에 사는 28살 남자고요. 예, 서울 사는 28살. 네. 말씀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간추려서 네. 여쭤볼게요. 네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 인권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인권 변호사가 소송을 거는 건데, 네. 네, 세월호 사건으로 인권 변호사가 이렇게 소송을 건 건 없나요?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옛날에 박정희 네. 전두환 시절에 인권 변호사들이 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했잖아요. 그 네네.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민주 변호사 모임이야. 그래서 민변 들어봤죠? 그래서 세월호 네네. 사건을 민변 변호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그 법적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변뿐만이 아니라 대한변협에서도 전부 다 이거를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법률 자문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도 다 의견 제시해주고, 그리고 정부의 이게 조사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는 네. 천안함 사건에서도 분명히 인권 변호사는 아니면 그런 변호사 측에서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천안함 때요? 네, 천안함 때도 소송을 걸었는데 그 천안함에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변호인이랑 그 국가에서 나온 분이랑 이렇게 제가 그 대화를 부분은 잘 하는 걸 몰라요. 들어보면은 네, 내가 그 부분은 잘 몰라. 잘 그러니까 모르세요? 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내가 사실 확인이 안 돼. 네. 그래요? 예. 그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영화가 있거든요. 네, 뭐 천안함 네, 미스테리.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변호사랑 이렇게 그 법정에서 대화하는 게 나와요. 나 그 영화는 봤어요. 말씀하세요. 네, 마지막이에요. 네. 그 마지막에 보면은 국가 측에서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데도 그 변호사는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만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은 안 내주더라고요. 변호사가 그걸 해결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의를 신청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그 검사 판정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 그거는 실제 법정이 아니라 영화적 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법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천안함 관련한 실제 법정은 신상철 씨라고 있잖아요. 신상철 씨라는 분이 천안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5년째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판에
그 뭐 천안함 관련자들이 와서 증인으로 나오면서 많은 진실이 밝혀진 게 있죠. 근데 네, 그 그런데 영화에 아직 나오는 해결이 안 마지막 됐잖아요. 장면은 그냥 영화의 표현일 뿐이에요. 예. 네, 근데 아직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안 났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 그렇게 보면은 뭐 해결했다고는 말했는데 정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부에서 그러면은 그런데- 세월호 자체도 그런 식으로 끌어가면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부모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안함 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천안함 때도 정부 조사단에서 그 1차 자료, 즉 천안함에 대한 모든 증거를 자기네들끼리만 보고 그 내용에 네. 대해서 지네들이 개발세발 보고서를 쓴 다음에 이게 맞냐 틀리냐만 검토하라고 자기네들 네. 보고서에 논리적 모순이 있냐 이걸 다른 나라 연구진들한테 돌렸다는 거야. 그래서 네. 다른 나라 연구진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발표하고 다른 조사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천안함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주장한 천안함의 결과에 의문을 품으면 너의 조국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제대로 못하면 천안함 꼴 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아, 그래서 망치부인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지. 다른 건 뭔 방법이 있겠어. 아, 그냥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세월호 진상조사 똑바로 하라고 계속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금방 안 돼. 이게 이명박 얽혀있지 박근혜 얽혀있지 국회의원 수십 명 얽혀있지 거기다 한국성급이라는 거는 지금 50년 동안 독점적으로 그 일을 해서 벌어먹은 놈들이야. 거기다 이 선주 조합들 얘네들하고 싸우는 게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뭐 순간 사건 조사해갖고 얘네들 다 처벌받고 끝나지 않아. 절대 처벌 안 받, 다 빠져나가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수십 년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망치부인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항상 등장하는 게 잠수함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네,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망치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절대 잠수함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뉴스로 나온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박사가 우리나라의 무슨 관동대인가 거기 박사하고 그 교수하고 영국의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천안함이 약 130m짜리 잠수함하고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 천안함 사건 당시에 미국에서 토크쇼 아까는 무슨 그 우리나라 왜 그 저 시사 평론가한테 얘기 듣는 것 같은 프로인데 미국의 무슨 케이블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잠수함하고 충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잠수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미리 듣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다뤄지지 않아서 내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학술적으로 과학자들이 그 잠수함하고의 충돌설을 제기했으니 그거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의 급변침, 세월호가 갑자기 급변침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급변침을 하는 그 상황이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 레이더 영상 뭔가 세월호가 급변침 한 다음에 이상한 물질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잠수함설이잖아요. 그게 잠수함인지 아닌지 조사해 봐야 된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잠수함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런 사건마다. 그 시간상으로 그 이제 천안함 때나 이 세월호 때나 시간이 비슷한데요. 이게 한미연합 훈련 중이었어요. 아. 천안함 때도 한미연합 해군이 대잠수함 훈련 중이었고 세월호 사건 때도 한미연합군이 그 해상 훈련 중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두 번 다 잠수함 해상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그렇죠. 해상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잠수함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참 우연의 일치로 그 훈련마다 참 그 잠수함이 참 많이 등장하네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그래요?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만 언급해야 댁이나 나나 법적 조치를 피해갈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자, 다음 이야기,
나는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얘기는 못해요. 예,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박근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대통령을 하고 나는 사실을 비판해놓고 감옥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허위사실을 절대 입 밖에 담을 수가 없어. 미확인 사실을. 허위사실이 아니라 미확인 사실을 담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화 통화가 안 오네? 예, 그럼 이제 통화는 일단 통화 할 사람 없어요? 예, 전화 통화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이제 전화 그만 받을게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 28살 만약에 내가 마음을 잠깐 잘리 먹었으면 뭐 유도한 거냐 이러면서 님 전화번호 까겠다 이렇게 협박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하면 나한테 그 법적인 불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보일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자, 문자 하나 긴 문자가 와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의 방송을 자주 접하고 있는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세월호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봤었는데요.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14년 4월 16일 시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산이 근처인 지역이라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참사 첫날부터 이 일까지 정부가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흔히 말하는 멘붕이 왔었죠. 그러고 나서 팩트TV라는 곳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밝혀진 정부의 거짓말, 언론조작, 선동, 종북몰이 이런 정부에 대해서 충격과 실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참사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집 주변 분위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고 식당가에선 더 이상 세월호 언급을 안 하더군요. 솔직히 한 고등학교의 한 학년 전체가 피해를 본 이런 엄청난 사건인데 동네 주민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친척 동생의 친구의 친구가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이어서 더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작년 가을엔 지겹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너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인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대형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또한 사고가 말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기타 여러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전 물이 무섭습니다. 아기 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서 그런지 물가 근처에 가는 걸 싫어해요. 93년 서해 페리오 참사를 TV로 보고 나서 배를 타는 것 자체가 공포였죠.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일이 아니면 무감각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경험하기 전에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않고 담당자의 지시에 잘 따르면서 침착하게 행동해야죠. 물론 세월호 참사처럼 담당자가 탈출하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졌는데도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번 참사를 보면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다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해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세월호를 보고 나서 과연 안내원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불신도 드는 것 같네요. 얼른 탈출하라고 했다면 앞으로도 안내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과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고를 사건에서 참사로 만든 정부의 불신과 함께 대형 참사 희생은 바로 우리 자신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발 국민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봤고요. 망치부인도 늘 건강하세요. 긴 문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문자 보내면 안 돼. 핵심이 없잖아. 이렇게 긴 문자를 이렇게 핵심 없이 보내면 안 돼요. 어쨌거나 긴 문자 보내느라고 애썼어요. 예.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어느덧 우리 망부님 알게 된 시기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소문이 너무 흉흉해서 유튜브를 찾아 헤매다 보니 예은 아빠가 보이고 이상호 기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짓투성이인 언론이 보였고요. 그러다 웬 주부가 먹방을 하길래 이런 사람도 방송에 나와? 하고 이상해서 자꾸 찾아보니 정치 이야기. 근데 들을만하고 바른 소리. 그 후부터 전 매일 중독이 되어 밥할 때나 빨래할 때나 오로지 망치부인의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전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은 몰라도 망치부인 중독은 강합니다. 차츰 듣다 보니 아프리카 앱 가는 법을 배웠고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700~800명이 넘는 카페지기님이 후원하는 방법도 카페지기님도 후원하는 방법도 별풍선으로 하는 방법인 걸 알았습니다. 700~800명이 넘는 카페지기는 누구야? 우리 카페 없는데. 세월호 때문에 망치부인을 통해 참다운 애국을 알았지요. 방송하시느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느라 늘 고생하시는 망부님.
망부님을 알던 시기가 1주년이 되어가니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비록 일주일에 별풍선 100개 조금 넘게밖에 못 쏘지만 열혈팬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빨간닥지 닉네임을 달기 기대하면서 또 열혈팬이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더 생기더군요. 뒤에서 열심히 밀어드리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망치부인님. 감사한데요. 예. 그 카페지기는 저하고 무관한 사람입니다. 저는 카페지기 없어요. 예. 그 지금 뭐 1조 얘기하는 거 누구야? 5인 1조? 지금 3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인 1조, 3인 1조. 자, 오해를 풀어. 뭐 세월호 뭐 배상금 1조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방에 와갖고 작업을 하는 댓글원들이 들어올 때 보통 조를 짜서 와요. 예. 별로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들어와갖고 말 길게 하는 팀장이야.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말고 보통은 2인 1조로 와. 한 놈이 와서 개소리하고 그거를 이제 그 맞장구 쳐주는 애가 들어오는 게 2인 1조. 그 다음에 이제 3인 1조가 들어와. 한 놈이 개소리하고 두 놈이 맞장구 치는 경우지. 근데 이렇게 3명이 들어왔는데도 이게 자기네들이 밀린다 싶으면 5인 1조가 들어와. 이 3마리 말고 2마리는 계속 섹스 이거 막 계속 쓴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와갖고 이제 물을 흐리는 게 5인 1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7인 1조는 5인 1조로 안 되나 싶으면 막말조 2명을 또 투입.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보통 단독 2인 1조, 3인 1조, 5인 1조, 7인 1조로 움직이더라. 요게 망치부인이 방송을 9년 하면서 알아낸 쟤네들의 활동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일찍이 2009년부터 요거 팀장이 있다. 팀장이 지시한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요 댓글원들을 지시하는 팀장이 있다라면서 김 팀장, 이 팀장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뭐라고 불렀냐면 정원이의 김 팀장이 있다. 그게 2013년 사실로 밝혀졌죠. 예, 국정원의 김하영 팀장. 예, 난 그때 농담이었는데 그게 3년 만에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이 댓글원들이 주로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활동한다. 그것도 사실로 밝혀졌어요. 국정원 김 팀장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발견됐죠. 예. 이게 인터넷을 제가 2004년부터 11년째 인터넷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움직임이 보여. 그래서 내가 딱 예측하고 발표하는 거야. 근데 이게 증명이 되니까 나도 쩔더라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했던 문제를 오늘 다시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조금 심기가 불편한 상태로 방송을 해서 아마 오늘 방송 내용이 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가 없나? 내가 음악을 오늘 안 틀고 했나? 네. 자,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화면이. 잠깐만. 정상인가요? 예. 자, 오늘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초콜릿이 없는 관계로 강제 추천받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강제 추천받기를 못 받아가지고 우리 추천 숫자가 참 부족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2435분께 감사드리고요. 시컨 봐놓고 추천 안하고 도망간 님들아, 빤스가 라이브는 설사할지어다. 빤스. 예.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면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뒤늦게라도 추천해주신 251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우리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곰님, 그리고 참세상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앞부분 있잖아요. 제가 겪은 개인적으로
그 겪은 그 부분은 녹화에서 제외해 주시고 뉴스 부분만 인터넷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그 만약에 뭐 정말 그냥 나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사고를 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너무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아서 난 재방송은 하겠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뉴스는 뒷부분에 뉴스 부분만 거기서 올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청문회예요? 내가 몰랐네. 아니 저기 팩트TV 일정 좀 알려주지. 몰랐어요. 예, 지금 청문회 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터이다. 아 내가 요즘에 친구를 사랑하리라. 뭐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누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아주 그냥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막 토할 것 같아. 스팸 걸리면 문자도 안 옵니다. 내 몸